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택배원이다. 오늘은 구석진 달동네로 택배 하나만 배송하면 일이 끝난다. 오늘도 빨리 끝내고 집 가서 게임이나 해야지. 택배 상자 위에 적힌 내용을 보니 육류라고 적혀 있었다. 뭔가 식품치곤 많이 가벼운데? 나는 잡생각을 떨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배를 눌렀다. 그러자 인상 좋은 집주인이 달려 나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잖아. 신난다. 참, 잠시 들어와서 기다려보실래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나는 어차피 일도 끝났겠다. 쿨하게 알겠다 하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집주인은 커피를 끓이면서 빨리 보고 싶은지 택배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근데 내용물이 그냥 버리는 신문지 뭉치 같은 것들밖에 없었다. 나는 놀라서 생각했다. 헐,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이 사기를 당하다니. 그리고 걱정해졌다. 혹시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배송은 잘 왔답니다. 요즘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가려하는 길에 어떤 여자가 계속 먼저 가 있는다. 가려하는 슈퍼, 가려하는 서점 등등. 밖에만 나오면 어느새 그 여자가 내 동선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더더욱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자.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하려 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파란 옷을 입은 괴한 두 명이 나를 덮쳤다. 현재 나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분명 택배에 적힌 내용물은 육류인데 집주인은 버리는 신문지 뭉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도 배송은 잘 왔다고 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택배원을 육류로 집주인에게 보낸 것이다. 집주인도 이를 알고 집안으로 유인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나는 정신병원에 있는 걸 보아하니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은 여자가 아닌 내 자신에 대한 창란 증상이다. 여자가 내 동선에 있는 것이 아닌 나가 여자를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파란 옷을 입은 경찰들은 잠복하다 내가 여자에게 다가갈 때 나를 체포했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선 내가 제육볶음을 토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꿈이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했다. 오늘은 제육볶음 먹으러 가자고. 나는 뭐지? 싶었지만 맛있게 먹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다. 드디어 주말. 내일은 계곡에 가는 날. 나는 주말을 맞이해 놀러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을 청하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내가 끝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토하고 있었다. 도대체 뭔 개꿈이람? 그리고 다음날 나는 신이 난 채로 계곡에 놀러갔다. 나는 시골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러 왔다. 밤이 되고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시골이라 그런지 너무 어둡고 외진 곳에 있었다. 그래도 참을 수 없어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여자 목소리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은빛 수레가 갈대밭을 지나갑니다. 응? 갈대밭? 나는 용변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빛 수레가 넓은 광장을 지나갑니다. 은빛 수레가 커다란 산을 지나갑니다. 난 뭔가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무서웠지만 끝까지 들어봤다. 은빛 수레가 조그만 두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은빛 수레가 낭떠러지를 지나갑니다. 은빛 수레가. 마지막 노랫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빠르게 도망쳤다. 다음날 시끌벅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친척들이 화장실 앞에 모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들어보니 화장실 앞에 머리가 반토막 난 시체가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첫날 제육볶음을 토하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날 실제로 제육볶음을 먹었다. 나가 토하는 건 다음날 나가 먹게 될 것들이다. 나가 계곡을 가기 전날 끝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토했다. 나는 계곡에 가서 익사를 당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은빛 수레는 칼, 갈대밭은 머리, 넓은 광장은 이마, 커다란 산은 코, 조그만 두 골짜기는 입술, 낭떠러지는 턱이다. 토막살인범이 화장실 안에 있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초여름에 매우 더운 날이었다. 더워라.
밤인데도 왜 이리 더운 거야? 난 곧장 집에 에어컨을 켰다. 그 후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졸려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그러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여인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안 들려 자세히 들어보니 열어줘. 그 순간 꿈에서 깨 눈을 떠보니 커튼이 휘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나는 어떠한 생각에 소름이 돋아버렸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어떤 아파트 지하주차장 3층에 자꾸 귀신이 출몰한다 하여 호기심이 많은 나는 한번 탐험을 가봤다. 가보니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지 주차장에 차가 조금밖에 없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딱히 이상한 건 없었다. 갑자기 나타난 도둑고양이, 청소한 지 꽤 됐는지 여기저기 거미줄, 눈으로 완전 뒤덮인 차, 그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뿐이라 나는 실망했다. 에이, 시간 아깝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집이 더워 에어컨을 틀게 되었고 자다가 눈을 떠보니 커튼이 휘날리고 있었다. 에어컨을 키면 창문을 닫게 되는데 창문이 닫힌 채 커튼이 휘날리고 있다. 꿈속에서 열어줘 라고 연신 말하는 여자는 창문이 닫혀 못 나가고 있는 귀신이다. 두 번째 이야기. 눈으로 완전하게 뒤덮인 차가 지하 3층까지 운전해서 올 수 있을 리 없다. 차 안에 귀신이 있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한 가정의 엄마다. 지금 첫째는 유치원생이고 둘째를 임신 중이다. 나는 갑작스러운 진통에 신음을 흘렸다. 그러자 첫째가 와서 걱정을 해주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둘째가 배 안에서 발로 차네. 그러자 첫째가 갸우뚱하면서 말했다. 그럼 엄마 배 안에도 술이 있어? 어느 지하철역에 노숙을 하며 지내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특이하게도 한 곳에 앉아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말한다. 어느 날 나는 궁금해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를 보고 40이라고 했다. 나는 나이를 맞추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어떤 고등학생을 보고는 76이라고 했다. 그 후엔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아저씨를 보곤 10이라고 하였다. 나는 궁금해서 말을 걸었다. 저기 내 숫자는 뭐야? 그러자 나를 한참 보더니 1이라고 하였다. 1이라니 넘버원 같은 건가? 왠지 기분 좋네. 첫 번째 이야기. 아이에게 있어 발로 차는 행위는 술이 필요한 행위이다. 이 가정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가족들을 발로 찬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는 남은 수명을 말하고 있다. 아줌마는 40, 고등학생은 76, 병에 걸린 아저씨는 10, 그리고 나는 1. 나의 수명은 1년 남았다. 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10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 아내와 살고 있다. 아직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하나고 도어락도 없다. 헌데 오늘 그 하나뿐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짐 챙기고 준비해서 중요한 모임에 가야 하는데 수리까지 6시간 남아서 나와 아내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여보, 우리 한층 올라갈 때마다 서로 무서운 이야기 해주기예요. 나는 알았다고 하였다. 한층 한층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98층까지 왔다. 나는 말했다. 자, 여보 차례야. 무서운 이야기 해줘. 근데 어느 순간 급격히 98층까지 올라온 아내가 안색이 안 좋아졌다. 많이 힘들지. 좀만 참자. 다 왔어.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곧 필요한 걸 두고 왔어. 나는 듣고 아연실색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에 제대로 즐기기 위해 판넬을 만들기로 했다. 자취방에선 너무 좁아 어느 지하실로 가서 작업하였다. 한 손으로 들만한 땡땡 오빠 사랑해 라는 판넬을 만들었다. 마침 옆에 커다란 거울이 있어 왼손으로 판넬을 들고 보았다. 그랬더니 땡땡 오빠 사랑해란 글귀가 반대로 보였다. 거꾸로 보이는 거울인가? 나는 거울 속에 판넬을 그대로 둔 채 오른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나를 보며 한숨 쉬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아내는 98층에서 우리가 곧 필요한 걸 두고 왔다고 하였다. 우리는 100층에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98층까지 올라왔고 곧 집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도어락이 없어 열쇠가 필요하다. 1층에 열쇠를 두고 왔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땡땡 오빠 사랑해라는 판넬을 만들어 왼손으로 들었다.
허나 반대로 비치는 거울 때문에 글귀는 반대가 되었는데 판넬을 들고 있는 손도 거울 속에선 오른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에 보면 거울 속의 나는 판넬을 그대로 둔 채 오른손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고 한다. 귀신이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